제가 요즘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이패스 단말기 때문인데요. 요즘 날이 무더워지면서 앞쪽 유리창에 붙여놓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자꾸 떨어져 버리네요. 처음엔 양면 테이프의 접착력이 약해서 그런 줄 알고 정말 온갖 초강력 테이프를 다 써봤는데도 며칠 못 버티고 자꾸 떨어집니다. 좋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잊을만 하면 갈아줘야 하는 건전지. 제 단말기에는 9V짜리 알카라인 건전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요즘 가격도 많이 올라 에너자이저 맥스의 경우 무려 5,600원에 팔고 있으니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면서 제품 선택에 있어 누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통신 방식, 시거잭 전원 공급,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크게 IR 방식과 RF 방식이 있는데요. 기존에 많이 쓰던 IR 방식은 적외선 통신 방식으로 TV, 리모컨 같은 근접 주파수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수신율이 떨어져 자동차 앞유리 잘 보이는 곳에 붙여줘야 하죠. 그래서 단말기가 앞유리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결제 실패가 되고 집에서 톨게이트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통 관련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RF 방식은 레이디오 프리퀀시, 가청 주파수를 사용하여 범위가 넓고 장애물을 통과하여 IR 방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신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매립 설치까지 가능한 RF 통신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시거잭 혹은 휴즈 전원 공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도 전자기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크게 건전지 방식, 태양열 충전 방식, 시거잭 휴즈 전원 연결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쓰던 방식은 단말기에 9V 알카라인 건전지를 넣어서 동작하는 거라 별도의 인스톨 작업 없이 그냥 유리창에 붙여놓기만 하면 설치가 끝나는 거죠. 설치도 쉬웠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건전지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대개 1, 2년 쓰다 보면 배터리 전압이 낮아져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땐 제품에 맞는 건전지를 사다가 교체해줘야 하는데 이거 은근 짜증나죠. 금액도 비싸고. 두 번째로 건전지 사용 단말기의 무게가 시거잭 타입에 비해 3배는 무겁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단말기 안에 트리플 A나 9V 알카라인 건전지가 들어가 무거울 수밖에 없게 되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직접 무게를 달아봤는데요. 건전지 장착 타입은 150g, 외부 전원 공급 단말기는 50g으로 무려 3배 차이가 납니다. 무거우면 어떻게 된다? 뜨거운 햇빛 아래 양면 테이프가 녹아서 자꾸 떨어진다는 사실. 지금까지 떨어진 하이패스 단말기를 다시 붙이려고 노력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속에서 열불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떨어지지 않고 유리에 잘 붙어 있으려면 가벼워야 하고 가벼우려면 건전지가 빠진 시거잭 전원이 맞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하이패스 신제품 중에 태양열 충전 방식이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좋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태양열로 단말기에 충전을 하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세우시면 안되고 무조건 야외 주차장을 이용하셔야겠죠. 여름에야 괜찮겠지만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 같은 경우 과연 충전이 잘 될까에 대해 의문이 드네요. 또한 태양광 충전 거치대는 옵션으로 구매해야 돼서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결론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원 걱정 없이 한 번만 설치해주면 끝나는 시거잭 전원 공급 방식이 정답입니다. 제품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 또한 판매 금액이겠죠.
저는 위에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 제품이 Gpass의 AP500S라는 모델인데요. 11번가에서 37,920원에 휴즈 케이블 옵션으로 선택했습니다. 건전지나 태양열 충전 방식이 아닌 전원을 휴즈 박스에서 연결하여 가볍고 RF 방식으로 아무 곳에 설치해도 인식률이 좋으니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조건을 따라가다 보니 이 모델을 골랐고, 혹시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디자인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셔도 상관없고요. 마지막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과 설치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USB로 연결한 다음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하고 자동차 관련 정보를 몇 가지 입력해 주면 돼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 제품의 전원을 외부에서 연결해 줘야 하는데 시거잭과 휴즈박스에서 전기를 따오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거잭에서 전원을 꼽아주게 되면 이게 운전석 앞부분에 케이블이 지나가게 되어 간편하긴 하지만 지저분하죠. 그래서 전원을 휴즈박스에서 따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100번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설치가 별건 아니지만 자신 없으신 분들은 카센터나 블랙박스, 썬팅 가게에 돈 좀 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이패스 단말기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렸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